안녕하세요. 더불어게임TV 더겜TV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게이머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나 말고는 다른 게이머들의 실력이 너무 뛰어나서 이게 어렵다는 것. 그것도 맞습니다. 어찌나 잘하는지, 그리고 또 왜 부모님의 안부를 그렇게 물으시는지 참. 하지만 오늘은 그런 문제가 아닌 국가의 법률과 제도, 그리고 다양한 규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게임의 등급을 분류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도 기준이 있고 그것을 관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줄여서 게임이, 개관이라 부르는 분들도 많지만 공식 명칭은 게임위입니다. 그리고 게임 콘텐츠 등급 분류위원회가 있습니다. 두 조직이 하는 일은 차이가 있으나 둘의 다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 이번 영상에서는 편의를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위로 통칭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꽤 오래도록 우리나라의 게이머들은 게임위에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게이머들의 불만이 이리도 큰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단간론파라는 추리 어드벤처 게임이 있습니다. 셜록 홈즈 같은 추리소설이나 명탐정 코난에서처럼 게이머는 주변인들을 탐문하고 증거를 찾아 범인을 찾아내는 그런 게임입니다. 해당 게임은 2010년 출시된 게임으로 소수 매니아들에게 게임성을 인정받아 여러 편의 시리즈로 만들어진 게임입니다. 다만 단간론파는 게임의 귀여운 그래픽과는 다르게 꽤 잔인하고 폭력성이 있기에 천물 등급, 즉 성인들만 할 수 있는 게임으로 등급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한국에서 발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에 발표된 유우 단간론파 V3의 경우 폭력이 지나치게 묘사되어 모방 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며 게임위는 등급 분류 거부를 하였습니다. 폭력성 등이 전작과 비교하여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등급 거부가 되었기에 해당 게임을 기다리던 게이머는 게임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게임위는 게이머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하여 공청회를 진행하였으나 단간론파와 관련된 주제는 갑자기 삭제되어 결국은 단간론파가 등급 거부가 된 이유를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러고 7년이 지난 2024년에야 공개된 해당 게임의 등급 분류 회의록에서 드러난 바에 의하면 심의위원회 단편적인 의견만으로 등급 거부 결정이 되어버리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의라는 것은 명확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기반으로 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게임 개발자들이 그에 맞추어 게임을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만약 수학시험 문제의 답이 선생님에 따라 달라지거나 선생님의 채점하는 날의 기분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 누가 인정할 수 있을까요? 특히나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성인 등급의 게임을 등급 거부해버린 논리적 모순과 더불어 게이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일부 심의위원회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게임은 범죄자를 만들어내는 악이 아니며 게이머는 특정 누군가가 계도해야 하는 대상은 더더욱 아닙니다. 너무 오랜 기간이 지나서 해당 건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찾아볼까요? 블루아카이브의 사례입니다. 2022년 10월 15세 이용가였던 블루아카이브가 갑자기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게 됩니다. 이는 게임위에서 평상시 모니터링 중이던 블루아카이브의 문제를 발견하여 청물 등급으로 등급 재조정을 하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이미지를 보면 야하네요. 네, 분명히 야하긴 합니다. 당연히 전체 이용가에 적합한 수준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청물이 되어야 할 정도일까요? 청물이 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다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펜하이머라는 영화에서는 꽤 적나라한 노출신과 배드신이 있음에도 15세 이용가라는 등급을 받았습니다. 페어리테일이라는 애니메이션에서는 위의 이미지와 비슷하게 여자 캐릭터의 노출신이 매우 많지만 역시 15세 이용가라는 등급을 받았습니다. 과연 블루아카이브의 이슈는 적절한 것이었을까요? 세 번째 사례로 발라트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게임은 스팀 페이지에 올라간 게임 소개 글을 보면 포커 로그라이크 게임이라고 합니다. 구글 플레이 설명에는 솔리테어와 포커를 합친 게임이라고 하네요. 제가 직접 플레이를 해보니 포커 규칙을 활용하여 매 스테이지에 주어진 기준 점수를 넘기면 게임 머니를 획득할 수 있고 해당 게임 머니로 다양한 조커카드, 타로카드, 유령카드 등을 조합하여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해당 게임은 도박이라는 사행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실제 포커의 조건만을 동일하게 사용할 뿐 도박의 관점에서 포커의 중요한 요소인 배팅, 상대방의 플레이 스타일을 감안한 심리싸움 등은 존재하지 않는 덱을 만드는 게임일 뿐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사행성을 이유로 청물 게임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애플 이용자들은 앱스토어의 게임이 존재하지 않기에 플레이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위에서 간단히 게임성을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게임은 배팅이나 황금 가능성도, 황금 필요성도 없는 싱글 게임일 뿐입니다. 위에 소개하지 않은 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에 많은 게이머들은 게임이가 하는 것은 취미가 아닌 검열? 이라는 의견으로 게임 사전 심의 폐지라는 국민동의 청원이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게임위의 상위 정부기관인 문화체육관 광부에서는 수용 곤란이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냈으며 이후에 21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이후 2024년에 이르러서는 게임의 등급 심의와 관련하여 유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있었습니다. 청구인 수는 21만 명으로 역대 최다 청구인 수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의 과정에 대하여 이렇게 많은 게이머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에 대하여 조금 더 공론화하여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에서 앞장서서 게이머와 업계 관계자, 게임이 등 이해관계자들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4월 17일에 진행하겠습니다. 게이머 여러분들의 의견과 제안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간담회 자리에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게임특위에서는 게이머들과 게임 산업의 목소리를 더 듣고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있기 전에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하는 주제에 대하여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시 봐요. 안녕!